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거의 확신하는가 봅니다. 대만으로선 잃어버린 4년이죠.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중 대만이 추진해왔던 전략 무기들, 나름대로 전략급의 무기들 전부 다 그냥 다 잘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복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정점을 찍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지스함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트럼프 말기 때 추진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집권하고 바로 그냥 이 계획을 잘라버렸죠. 그런데 다시 이걸 하겠다. 그런데 성능도 엄청 좋은 거, 우리 이지스보다 훨씬 좋은 거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는 1000대 규모의 이탈리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전투기가 부족해서 에어쇼용의 러시아 나이츠 수호 27도 실전에 투입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1000여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존의 다르도 장갑차와 M113 장갑차, 푸마, 차륜형 장갑차 등을 대체하는 이 사업에서 레드백이 승리할 경우 유럽 무기 시장에서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일반 물고기와 분간하기 어려운 초소형 수중 정찰 로봇을 개발해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대형 어류인 아로와나를 모사한 이 로봇은 실제 물고기와 똑같은 움직임으로 헤엄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운용 환경에 따라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제작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에피루스사의 지향성 HPM 무기로 다수의 군집 드론을 동시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바다 사막에서 실시된 이번 실험에서 에피루스사의 레오디나스 방공 시스템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해 6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했는데요. 미 육군은 이 시스템을 주요 기지 방호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일선 부대에 견마형 전투 로봇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습니다. 기지 순찰과 시가전, 실내 전투까지 가능한 이 로봇은 사람이 무선 컨트롤러로 조작하거나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가전과 근접전용으로 이 견마형 전투 로봇을 대량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에어쇼용으로 사용되는 수-27 기체를 전투용으로 전용해서 사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쿠시체프스카야 공군기지에서 파괴된 수-27 가운데 한 대가 러시아 나이츠 소속 기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화 레드백, AS-21 레드백이 이탈리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게 1000대 규모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탈리아 자체 개발의 25톤짜리 궤도형 장갑차인 다르도, 그리고 미국제 M113, 그리고 독일제 푸마가 아니고 이탈리아제 푸마 차륜형 장갑차 등을 모조리 대체하는 장갑차 사업인데, 합해서 1000대. 여기에 지금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바로 독일의 링스, 우리 이 레드백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링스, 그리고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코드, 이 3파전이 되는데, 자,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 아리아테 전차에서 그냥 끝내고 국산 전차 없이 이제는 독일 레오파르트 A8 이걸 차세대 전차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독일제 무기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쩌면 레드백보다는 독일제 링스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이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만약에 우리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서유럽 G7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육군력이 좀 강하죠. 또 규모도 커요. 1000대 규모로 수출하니까 정말 이정표를 또 한 번 찍게 될 텐데, 너무 강적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전해서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아로와나라고 하는 열대 물고기인데, 여러분들도 어디 뭐 수족관
저는 어느 식당 수족관 이런 데서 본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부산이나 어디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물고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동영상 보시면 와 진짜 똑같죠. 이게 로봇입니다. 꺾을 때도 완전히 그냥 물고기처럼 꺾어요. 네, 지금 수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로봇입니다. 자, 여기다가 정찰 장비 장착해서 적진에 투입하면 이건 뭐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물에 잡힐 가능성, 물고기 월척이네 하고 그냥 그물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정찰 로봇을 개발한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투입하면 이런 물고기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잉어, 이런 형상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이야, 참 중국이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HPM 마이크로웨이브죠.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우리 전자레인지입니다. 그 전자레인지의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쫙 쏴서 드론의 회로가 있죠. 그 회로에 과부하를 걸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 전자레인지에 쇳덩이나 은박지 집어넣으면 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이 사진에, 아까 사진에는 뭐 그냥 레이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안 보이죠. 전자레인지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드론이 6대가 툭 떨어져 버려요. 자, 앞으로 군집 드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염가되면, 전자레인지 굉장히 싸죠. 그런 걸 이제 지향선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차 상부에 뭐 이런 식으로 장갑차 상부에 뭐 이런 식으로 드론 방어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걸 이제 기지 방어용으로 실전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이 동부전구, 그러니까 대만을 담당하는 부대죠. 이 동부전구에 이 견마형 전투 로봇 덕, 이걸 실전 배치했는데, 95식 돌격 소총을 장착을 하고 이제 소총 사격을 하는 건데요. 야, 참 뭐 영상 지금 보시지만 기가 막힙니다. 물론 우리도 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이제 실제로 도입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시가전 또는 수색, 정찰 이런 거 할 때 선봉에 세우고 이러면 좀 더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적이 느끼는 공포는 좀 더 심할 겁니다. 왜냐? 사람은 쏴버리면 되는데 이건 뭐 쏴도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시 방격탄을 날리니까 이거 미끼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진짜 개처럼 손 하니까 손도 얹어주고 뭐 빵 하니까 이렇게 손도 들고 하는데, 야, 참 잘 만들었네요. 자, 러시아가 러시안 나이츠라고 하는 고개 비행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은 블랙 이글스죠. 뭐 그런 것처럼 러시안 나이츠 여기 지금 태어났습니다. 예, 러시안 나이츠.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러시안 나이츠 도색 잘 아시겠죠. 기수 부분은 하얗고 그 뒤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섞어서 도색해 놓은 바로 그 러시안 나이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괴됐어요. 왜 파괴되냐? 지금 전투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에어쇼용으로 하는 이 러시안 나이츠 기사도 야 실전 투입해 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공군 같으면 야 블랙 이글스 걔들도 갖고 와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대가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거 러시안 나이츠가 실전에 이렇게 투입된 거 보면 정말로 러시아가 자기네들 자산들 정말 있는 대로 탈탈 긁어서 와서 싸우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대만의 대형 방공 구축함 건조 사업이 공식 재개됐습니다. 자국산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대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과거 중단되었던 방공 구축함 건조 사업을 4세대 방공 호위함이라는 명칭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재원과 탑재 장비가 하나둘씩 결정되고 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가 5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대만 정부가 6,000톤급 이상의 4세대 방공 호위함 도입 사업을 공식 재개했으며, 이는 해상 방어를 위해서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고성능 방공 전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대만은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되는 자국산 방공 전투함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전략자산 도입을 반대해온 미국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만군 관계자는 차세대 방공 호위함은 미국의 스파이7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할 것이며 하이쿵3 미사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양 수직발사 시스템을 사용해 함대 방공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쿵3 미사일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협조하에 개발된 사거리 200km급의 장거리 방공무기로 마크 41을 모방해 개발한 화양 VLS에 탑재되는데요. 대만은 스파이7과 이지스 전투 시스템, 하이쿵3 미사일을 결합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고성능 방공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대만의 이지스 시스템 도입은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이지스 도입 계획을 발표한 대만, 올겨울 미국의 정권 교체를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네, 대만이 이런 군함 만든다라고 했다가 다 실패했죠.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안 돼. 대만은 그냥 소형 군함만 해서 대만 해협에서 초계만 돌아. 그리고 그냥 뭐 거의 자폭 돌격만 해. 이런 식으로 막아버렸어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 수직 발사기 기술 전수해주고 그리고 이 이지스 기술 전수해주고 해서 니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중국과 대놓고 그냥 부딪히는 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은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안 준 척하고 일단 니들이 다 만들어라. 자,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마저도 그냥 다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만 정부가 미국의 스파이7 이지 시스템을 갖고 와서 만들겠다. 이 스파이7이 미국 해군이 지금 갖추고 있는 스파이6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일본이 이지스 어쇼 대신 지금 하는 이지스 탑재 대형 군함이죠. 2만 톤 넘는 거, 현대판 야마토라고 하는 거, 그게 들어간 게 스파이7이에요. 그걸 지금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성능 좋은데. 자, 그래서 이 스파이7 위상 배열 레이더는 뭐 A사 레이더면서 이 출력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스파이6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요. 록히드 마틴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대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뭐 사실 가능성이 높죠. 상대는 레이시온입니다. 이런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문제는 이건 미 정부 그리고 미 의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만이 미 정부 미 의회가 오케이 안 했는데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어차피 우리가 계획하고 뭐 이 정도 예산 추진하고 뭐 하다 보면 올겨울 되는데 그때 정권 바뀔 거 아니냐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스카이보우 그러니까 이 하늘의 활 천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이쿵 이 미사일을 집어넣고 이걸 이제 사거리 200km짜리 전술 그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까지 집어넣고 스파이7과 연동해서 이제 요격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MD 시스템과도 같이 연동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만이 자신들의 몸값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산, 미국이 꼭 필요한 자산이죠. 미국이 꼭 필요한 자산인데 미국 지금 조선업 붕괴로 군함들은 마구마구 지금 다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익을 또 담당할게.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가 이익을 담당할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 자, 방위비 분담금. 야, 니들 더 내. 하는 게 없잖아. 하는 거 없으면서 뭐 그래? 이제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대만이 완전히 그냥 정권 교체를 확신하는 이런 무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참 잃어버린 4년.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